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세계 1위 이 기업은 남몰래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8월 바닥에서 무섭게 오를 겁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양분화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8월에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이미 높게까지 올라간 종목군들 수익을 더 내는 전략보다 8월 달에 바닥부터 높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찾으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등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들을 총정리한 리포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나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총정리집이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페이지는 한 20페이지가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기에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리포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데 해당 리포트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그 방법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다운로드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기업 8월에 바닥에서 무섭게 오를 이 기업이 뭔지 그리고 그 산업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했던 ARM이 9월 뉴욕 증시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엔비디아를 앵커 투자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엔비디아와 이 소프트뱅크가 이 ARM을 인수를 넘기네 만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고요. 결국 소프트뱅크에서는 ARM을 상장시키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엔비디아는 ARM에 대한 시장 가치를 350억에서 400억 달러, 하나로 약 45조에서 51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800억 달러, 하나로 약 103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이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시장 가치에 대한 괴리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나고요. 지난해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의 인수에 포기한 후에 상장을 결정한 소프트뱅크는 반도체 회사 가운데 최대 규모 IPO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지난해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에 ARM을 400억 달러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AI 열풍이 불면서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몸값이 다들 엄청나게 올라갔죠. 즉 작년에도 4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350억에서 400억 달러를 지금 소프트뱅크가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 금액 이상일 경우로 현재 우리가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블룸버그에서는 ARM에 대한 가치를 3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지금 여기에 대한 괴리율이 좀 크긴 하지만 그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상장되는 시점에 AI에 대한 열풍이 부냐 안 부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AI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소프트뱅크와 손정희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보다 압도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손정희 회장이 언제부터 이 이야기를 했냐?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남들 아무도 AI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혼자 2017년도부터 작년 중반기까지 분기별로 혹은 연례 실적 발표에서 AI를 무려 500번 이상 언급할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AI 열풍에서 하나도 재미를 못 봤고요. 오히려 손실이 8조, 9조 가까이 나는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엔비디아에 40억 달러, 5조를 투자했는데 2019년도에 지분 매도를 해버렸고요. 이 비전 펀드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자 반년 넘게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감췄던 손정희 회장은 아직 수중에 45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다. 즉 앞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1억을 주겠다. AI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무슨 말이냐면 손정희 회장은 최근 1억 원을 내걸고 소프트그룹 챗 GPT 및 생성형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AI에 대한 중요성을 2017년도부터 알았던 손정희 회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챗 GPT와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현재 모으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AI 패권 경쟁에서 여기서 더 밀리면은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한 공모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에 선제적인 투자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AI 경쟁에 합류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내부 결속을 위한 행사로 현재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산하에 있는 투자 펀드를 통해서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직접 독자적인 생성형 AI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소프트뱅크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현재 2차 전지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것처럼 AI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소프트뱅크만으로는 AI 시장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슈가 너무 작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소프트뱅크가 있는 게 아니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에 대한 XAI를 공식적으로 이번에 출범을 합니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구성원 12명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들, 전문가들을 보면은 딥마인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등 전문가들을 엄청나게 영입을 했고요. 트위터와 테슬라 및 다른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진행을 해서 이 AI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명확해요. 머스크는 자신은 트루 GPT라는 이름으로 진실 추구 AI를 개발하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생성형 AI에 잘못된 답변들이 워낙 많이 올라온다라는 문제점을 현재 머스크가 굉장히 질타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주의 원리를 사실을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컨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어쨌든 머스크도 AI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긴 했지만 결국 AI 산업에 뛰어들었죠. 소프트뱅크도 뒤늦긴 했지만 뛰어들었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네노라는 기업들이 AI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 챗 GPT에 대한 이 검색량도 줄고 접속량도 줄면서 AI 관련된 산업들이 살짝 죽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AI에 대한 이슈들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구글이 Z세대를 겨냥한 챗봇 앱 개발을 포기했죠. 자, 구글이 Z세대를 겨냥한 대화형 AI 챗봇 앱을 개발하던 도중에 포기합니다.
사실 구글 정도 되는 기업이 포기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CNBC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는 2021년도 4분기부터 버블 캐릭터라는 명칭의 챗봇 앱을 개발 중이었는데 내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다양한 디지털 캐릭터들과 인간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구글은 자사 대규모 언어 모델 바드를 훨씬 더 집중해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AI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경영진은 바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드가 출시되기 전에 이 직원들에게 바드에 집중해라. 현재 뭐 하고 있는 업무들, 뭐 이런 버블 캐릭터 같은 것들 잠시 중단하고 바드에 집중해라라는 공문까지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즉 현재 구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드이기 때문에 이 바드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이러한 앱 개발을 포기했다고 구글에 대한 가치가 구글에 대한 AI 기술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바드를 개발하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AI 기업에 그냥 투자하는 방향성을 구글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에 맞선 구글의 AI 신무기 처리 용량이 챗 GPT의 3배. 무슨 내용이냐?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연구진 일부가 독립을 해서 설립한 AI 스타트업 엔스로픽이 있습니다. 얘네가 AI 챗봇 클로드 2를 출시합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이죠. 지난 1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클로드2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챗 GPT의 3배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에 적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즉 10만 토큰에 달하는 넉넉한 입력에 대한 용량으로 챗 GPT의 3배가량 크기고요. 수백 쪽이나 책이나 논문을 그냥 하나하나씩 끊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옮겨서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픈 AI에 대한 연구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분을 구글이 엔스로픽에 대한 지분을 1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AI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엔스로픽,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를 필두로 현재 두 기업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이 두 기업이 AI 경쟁 속에서는 선두라고 보는 게 맞겠죠. 뒤이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이 뛰어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두 기업에 대한 현재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에 대한 경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다 올라갔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다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수혜를 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미국 브로드컴에 밀리면서 4위로 하락합니다. 1위가 엔비디아 1381조, 2위가 TSMC 689조, 3위가 브로드컴 468조, 4위가 삼성전자 429조입니다. 2018년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메모리 대비해서 비메모리 업체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현재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AI 특수로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주가 급등이 시가총액의 역전의 원인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비메모리 산업이나 파운드리 산업에서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안 좋고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 안 좋다 보니까 적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들여 키우는 파운드리 사업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서 적자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파운드리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바로 스마트폰 사업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에 대한 업황 둔화가 부진의 주 원인으로 AI, 오토모티브, 이거 전장입니다. 응용처 다변화로 인한 실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파운드리로 보면은
리벨리온이나 디벡스, 여러분들께서 AI 반도체로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 AMD 등 AI 반도체 등과 대여 등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3나노에 대한 기술력, 수율 자체가 사실 TSMC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3나노에 대한 공정이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서 차선택으로 부상 중인 게 4나노 공정인데 4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 안정성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안정화에 성공을 하면서 대형 고객사에 대한 확보도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굳이 TSMC한테 맡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 지금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삼성이 반도체를 구원할 3대장이 HDG입니다. AI 시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HDG는 HBM DDR5 GAA입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7조가 좀 넘겠죠. 8조 가까이가 적자가 났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7조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업황 반등 카드로 HDG를 주목하고 있고요. 물론 메모리 감산으로 인해서 이 적자폭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이 HDG, AI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 하나가 현재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레고처럼 반도체를 위로 쌓는 기술인 칩렛이라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를 연결하는 기술 칩렛은 AI 기술 기업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칩렛 기술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우회해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러 개를 쌓는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그맣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이 조그만 것들을 사들여서 하나의 칩렛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고요. 이게 수율에도 상당히 좋은 게 반도체 안에 회로가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여러 개에 대한 회로가 들어가는데 C, B, A 중 하나만 결함이 나도 그냥 반도체가 불량이 돼버리는데 반도체를 작게 만들면은 그 작게 나는 불량에서 하나만 빼고 다음 것들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율 향상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각사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즉, 이 A, B, C를 연결해서 칩렛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떠한 산업이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공정이 받고 있죠.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해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셀입니다. 이 레이저셀은 자체 개발한 LC 본더를 비롯한 다양한 면 레이저 기반의 LSI 시리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리플로가 뭐냐? 얘가 리플로 관련된 기업인데 반도체 회로의 토대가 되는 PCB와 부품을 붙이는데 쓰이는 장비로 반도체 수공정에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칩렛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데 이 레이저셀이 레이저 리플로우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단기 시세가 한번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5%, 10%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8월 달부터 높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레이저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렸죠. 레이저셀 그리고 후공정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알겠는데 나는 그냥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알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 총정리집 아까 100%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자료집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료집 말고 그냥 김용희 대표님이 종목도 하나씩 뽑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다. 난 종목 뽑아주는 걸로도 부족하다.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가 뭔지 알려주고 그에 따른 관련주도 알려달라.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이거 왜 올랐는지 모르겠다. 내일 또 갈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내일 또 움직일지 모르겠다. 이것도 정리해서 한꺼번에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설치 버튼이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아니 이거 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은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는 란이 없습니다. 제가 없애버렸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간단한 로그인만 하시면은 위에 있는 컨텐츠들 모두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면요.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해 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한 이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종목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추천주들 여러분들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말 그대로 장 시작 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에 따른 종목군들까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상승이 나왔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어플이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